안녕하세요. 최근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습니다. 이제 제로 성장 우려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강제법 논의도 참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뉴데일리 기사가 바로 이 지점, 특히 특정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어요. 당신께서 이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를 보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온 해법들이 오히려 좀 시장 원리에 안 맞거나 뭐랄까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그 커피 원가 발언부터 시작해서요. 아, 네. 호텔 경제학이라는 비유, 또 권영국 후보의 상당히 파격적인 세금 인상안까지 왜 이런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기사의 논거를 쭉 따라가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좀 논란이 된 게 역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잖아요. 네. 본인은 뭐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이걸 꽤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딱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기사는 이게 단순히 그냥 커피 가격 문제 이걸 넘어선다고 지적을 해요. 신세동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커피 한 잔의 원가라는 게 사실 그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비용, 지금 뭐 여러 요소가 포함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딱 120원으로 잘라서 단순화해버리면 소비자들한테는 이거 폭리 아니야.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가까지 다 공개해라. 뭐 이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죠. 아,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사는 원가를 기업의 어떤 속살에 비유하면서 이런 요구가 자칫 그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자체를 좀 무시하고 뭐랄까 사회주의식 원가 계산 아니냐 이런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커피 가격 문제를 넘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좀 과도한 개입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군요. 이런 단기적인 논란 말고도 그 돈의 순환 자체를 강조하는 비유, 이른바 호텔 경제학, 이것도 기사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맞습니다. 뭐 돈에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그 취지 자체야 뭐 이익은 되죠. 근데 기사는 이 비유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카드 대란의 악몽을 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을 해요. 아, 카드 대란. 기억납니다. 네. 그때 카드 발급 막 늘려서 억지로 소비를 부양하다가 결국엔 뭐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확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 큰 사회 문제였죠. 그래서 이 호텔 경제학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좀 단기적인 효과에만 너무 집중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강성진 교수님은 만약에 이 비유가 돈이 돌면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승수 효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라면 오히려 그 예약 취소는 그 순환의 단절을 보여준 셈 아니냐 이렇게 좀 꼬집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게다가 지금 재정 적자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의 경고랑 또 현재 재정 상황의 제약까지 복합적으로 짚어보는 거군요. 한편으로는 그 권영국 후보가 내놓은 상속증여세 최고 90%, 뭐 법인세 40%, 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 증세안인데 이것도 언급이 되네요.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기사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사는 이런 좀 급진적인 주장이 시장에 주는 그 심리적인 충격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같아요.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도입 논란처럼 언제든 증세 논쟁이 확 격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좀 자극한다는 거죠. 아,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네, 그렇죠. 강성진 교수님은 세율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고 또 그게 반드시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 이미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해외 투자 이민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뭐 이런 분석도 덧붙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보면 기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이런 좀 논쟁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논의는 많은데 정작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그 구조개혁 논의는 좀 빠져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기사에 등장하는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입을 모아서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든지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시스템 개혁 같은 이런 구조적인 해법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사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없이 그냥 단기 부양책이나 좀 논쟁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면 우리가 마주할 게 그냥 한 2년 정도의 경제 겨울이 아니라 어쩌면 10년 이상의 아주 긴 장기 침체일 수 있다. 이런 좀 무거운 경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뉴델리 기사는 이 0%대 성장률이라는 참 엄혹한 현실 앞에서 제기된 특정 경제 정책들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어떤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원가 공개 논란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라든지 또 호텔 경제학이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급진적인 증세안이 만들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죠. 네네. 그리고 이 모든 비판의 밑바탕에는 결국 그 근본적인 구조기억 없이 단기적인 처방에만 좀 의존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다. 이게 기사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한 경제 문제의 심각성하고 이걸 해결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접근 방식 사이에 그 긴장감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당신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장에 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약속하는 정책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장기적인 구조개혁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특히 선거처럼 좀 정치적인 구호가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어떤 점을 더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에서 당신께서 계속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